네, 경제 알아둘 만한 좋은 팁 알아보고 있고요. 또 창업과 관련된 것들, 뭐 이슈와 관련된 것들 알아보고 있죠. 네, 머니앤리치스의 박종기 대표 그리고 포춘코리아의 한정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계부 얘기했는데 그 참 말씀 그렇게 들어도 실천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쓸 때 내가 네. 이걸 계속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한 2달만 써보겠다. 아. 왜냐하면 내가 보통 분들이 이렇게 버는 건 잘 알아도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 카드 대금이 나와야 그거 보고 조금 놀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집을 찾아보면 1, 20%는 또 습관적으로 쓰는 게 많습니다, 보통.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잡아내기 위해서 네. 한 2달 정도만 딱 내가 마음 먹고 한번 써보겠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요즘 또 지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럼 그때 한번 또 써보고 이런 식으로. 특히 요즘이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말 쓴 거 많을 그렇죠, 쓸 수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쩔 땐 그러거든요. 정말 너무 많이 썼어. 그리고 안 보고 싶어도 이런 때를 뭘 썼는지 확인해 보느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휴가 기분 내느라고 좀 안 그렇죠. 쓸 것도 더 쓰고. 쓰게 되고 예. 좀 비싸도 에이 그렇죠. 기분이다 이러고 그렇지. 그냥 쓰잖아요. 네. 그런 거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계 경제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아유, 가계부는? 그럼요. 네. 가계부를 안 쓰고 이렇게 뭐 지출 관리를 한다든가 뭐 재테크를 한다는 거는 그건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온 분한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가계부입니다. 아, 일단 본인이 쓰는 걸 알아야 네. 거기서 잘못된 걸 좀 잡아내고 네. 그만큼 또 잡아낼 만큼 저축을 또 늘릴 수가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첫 걸음은 가계부입니다. 네. 한정현 기자. 한정현 기자도. 저는 뭐 가계부를 쓰지는 않는데 네. 이 가계부도 일종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달 보는 네. 것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묶어서 통계치를 한번 만들어 보면 가계 경제에 좀 도움이 좀 더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하시냐는 거죠. 아니요. 이게 기자의 특성이에요. 정리는 정말 잘하시고 이론은 되는데 이게 실천에 가면, 그죠? 네, 잘 안 됩니다. 네. 돼야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바쁘셔서 뭐 그러시겠죠. 하실 거죠? 그럼요. 네,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생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 경제 팁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 박종희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예, 오늘은 그 요즘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네. 경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 요건 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부동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러고, 그러니까 경매도 물건이 나오는 것도 많다고 네. 들었고요. 네. 이게 낙찰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는 얘기 맞아요. 들었는데, 이게 사실 경매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도 동시에 듣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어우, 누가 경매 좋은 거 받아갖고 싸게 샀다더라. 누구는 이제 경매로 재테크를 해서 뭐 돈도 많이 그렇죠. 벌었다더라. 네.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경매해갖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오히려 돈을 잃었다. 그렇죠. 이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경매에 들어간 거고 또 경매를 잘해서 수익을 본 사람들은 또 그만큼 많이 알고 또 물건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아. 그만큼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거죠. 아, 저는 사실 경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몰라서 오늘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상황인데 경매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뭐 어떤 물건 앞에 두고 뭐 얼마 그렇죠. 네, 얼마 네. 부르세요. 뭐 네. 이런 거 상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경매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렇죠. 경매는 뭐냐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네. 그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압류를 해서 처분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기자님하고 저가 있는데 기자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네. 저는 이제 기자님의 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돈을 꿔주는 대신 그렇죠. 안 갚습니다. 계속. 네. 그 자꾸 협박해도 안 갚아요. 협박을 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걸 처분해달라고 네. 이제 법원에 맡기는 거죠. 네. 이 재산을 처분해달라. 아. 근데 이 재산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괜찮으면 네. 좋은 가게에 살라고 자꾸 이제 좋은 가게에 살라고 하겠고 만약에 갖고 있는 집이 별로 안 좋다. 그럼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경매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좀 가장 좋은 물건을 네. 저렴하게 사는 게 네. 가장 목적이죠. 그게. 아, 이게 정말 쉽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언뜻 지금 들어도 한정현 기자가 이렇게 협박을 해도 돈을 안 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집도 부실할 수 있을 뿐더러 이분한테만 꾼 게 아니라 저한테도 그렇죠. 꾼고 선혜 씨한테도 그럴 꿨을 수 가능성이 있죠. 네. 높은 상황에서 다 집을 담보로 해갖고 그렇죠. 껐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되죠. 예, 가장 쉽게 경매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네. 가장 좋은 거는 누가 했다더라가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경매를 할 수 있느냐를 점쳐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경매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마시고 네. 제일 먼저 경매 사이트를 가보는 겁니다. 아. 대법원에 가면 네. 법원 경매 정보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클릭을 하시면 네. 그 이제 계속 경매 물건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아.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관심 가는 분야를 하나 정해야 돼요. 아파트가 됐든 아. 뭐 이렇게 상가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네. 땅이 됐든 한 가지 분야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을 봅니다. 네. 우리 동네 가장 좋은 건 우리 동네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 그렇죠. 그 지역에 나와 있는 뭐 아파트다. 그럼 그거를 계속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계속 보는 거 얻는 게 나오고, 네. 이번 시세가 어느 정도 되고 아. 이게 좀 경매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네. 그런 다음에 좀 더 내가 관심이 더 가요. 네. 그러면 유료로 이제 제공되는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들어가서 네. 또 이제 그 커뮤니티나 사람들 경험담을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뭐 부동산 스쿨 같은 데 있잖아요. 부동산 뭐 이렇게 강좌 같은 거. 뭐 이렇게 예. 뭐 8주가죠. 예. 그럼 보통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게. 아, 그런데 그렇죠. 등록부터 해요, 덜컥. 네. 그럼 배워보겠다. 네. 배우다 보니까 뭐 8주 과정인데 한 절반 듣다 보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별 관심도 안 가고. 네. 그래서 저도 보면 한 절반 정도 다 나갑니다, 이렇게. 그 비싼 돈 내고도. 네. 그리고 남은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경매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돈을 이렇게 버려가면서 할 게 아니라 사이트를 보고, 그래도 관심이 가는지 보고, 네.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사이트 가서 또 공부를 더 해보고, 네.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경매 강좌나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는 거죠. 아, 네. 재테크는 역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경매로 재테크로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이제. 예, 그러니까 경매는 이제 제 사례로 얘기하면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네.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돈이 모아져 갖고 야 이제 경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 주위에 아주 경매로 좀 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통 상가나 네. 소형 건물 네. 이런 걸 사셔갖고 아주 헐값에 사셔서 리모델링을 해서 되파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런 수완이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네. 그게 좀 가볍게 보고 네. 저는 그때 이제 모아놓은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가나 이렇게 건물은 안 되고 부천에 있는 빌라를 하나 아, 이렇게 경매를 받았습니다, 직접. 아 낙찰을 예, 받으신 낙찰을 거예요? 받았어요. 예. 내 집 경매를 진짜 한번 해보겠다는 분은 한 번 정도 낙찰을 본인이 직접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도 이해가 되고 그렇겠죠. 이게 네. 이런 거구나. 네. 저는 이제 낙찰을 받아갖고 참 그때는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받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는 이 살고 있는 주인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무슨 명령도 다 받고 했는데도 안 나갑니다.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배째라고 네, 배째라요. 계시는 거죠. 정말 배째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압적으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끌어내지 못해요. 네. 할 수 있는 거는 뭐 집안에 자물쇠 장치를 네. 갖다 가는 거. 아,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빨간 무슨 딱지 붙이고 그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압류 명령. 그러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 이게 집에 대해서 압류한 거지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의 현관문을 내가 이게 봉쇄를 할 수는 있어요. 아. 뭐 이렇게 망치질을 한다든가 맷질을 해서.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자물쇠 장치를 바꿨어요, 이거를. 열쇠하신 분한테. 네. 그리고 며칠 있다 가보니까 네. 이 부인들이 문짝을 통째로 바꿔놨더라고요, 이거를. 문짝을 아예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참 느낀 게 정말 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경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웬만한 사람은 참 어렵겠구나. 정말 이게 모질기에. 그러네요. 진짜 막 안 좋은 소리도 해가면서 네. 다 끌어내고 진짜 막 정말 몸싸움을 하지 몸싸움도 않는. 하고 네. 뭐 들어 눕고 할 정도. 물론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나간 분도 계시지만 전 네. 처음부터 너무 진짜 악질 같은 분을 만나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더 줬죠. 좀 가시라고. 아, 어머. 그 처음에는 뭐 500만 원을 줬다가 결국에는 한 1000만 원까지 더 주고 더 주고 나가세요. 진짜 모셨죠. 그냥 나가시라고. 아, 나가시라고. 어. 예. 아, 그러니까 그때서 조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싸게는 받았지만 결국에는 별로 오히려 네. 좀 손해를 받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러고 나니까 그 집이 싫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살 생각도 있었는데 네. 너무 몇 달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네. 나 저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 또 팔았죠, 그걸 또. 시세보다 예. 저렴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별로 아,
만들지만 제가 그걸 통해서 네. 배운 건 많았습니다. 아. 네.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또 있구나. 아. 그래서 근데 정말 경매에 대해서 시행착오 제대로 아니 한번 근데 겪으신 것 사실은 같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예상할 수는 맞아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닌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네. 빚을 지어 놓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예. 그거 이제 네.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집이 있으면 이제 근저당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저당을 잡는데 압류를 잡는데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예. 4순위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그 이제 법원에서 딱 정할 때 여기까지는 경매 받은 사람이 책임이고 여기는 아니다. 아니, 아. 이런 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못 파악하는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그러니까 시세가 1억짜리인데 네.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예. 너무 좋아서 이제 경매를 받은 거예요. 2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8천만 원이 싸겠으니까 네. 내가 물어낼 게 또 1억이에요. 만약 그걸 안 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근데- 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돈으로 물어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네. 누가 들어와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서류상에도 없는데. 어. 그건 내가 가봐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아. 누가 살고 있는지, 아. 누가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는지를. 네. 근데 경매에 내놓은 사람들 대부분은 끌어들인다 사람들. 아. 일부러 더. 일부러 네. 너 우리 집에 그냥 그 살고 있는 것처럼 해라. 네. 그러면 또 이 사람 또 내보낼 때 또 이제 돈을 주고 내보내야죠. 네. 그 서류상은 없지만 있긴 있습니다. 한 줄인데 아주 네. 미약하게 있어요. 아. 보통 이제 경매 나오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와서 한번 이렇게 네. 봅니다 이렇게. 네. 근데 보는데 보통 문도 안 열어주고 피해 다니죠 그 사람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이 어렵기 네. 때문에 네. 아. 본인이 직접 가봐야 돼요. 아, 정말 그렇군요. 생생한 경험담 네.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 요즘 경매 시장 흐름이 또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한 과거에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런 서울의 대형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뭐 또 지역적으로도 강남이나 과천 같은 데 나왔다 그러면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은 거의 사라졌고 네. 가장 인기가 좋은 거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네.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아.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노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도 돈보다는 부동산이다. 아. 매달 임대 수익 받는 게 그렇죠. 최고다. 네. 이런 분들이 자꾸 몰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점점점 인기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인기가 좋은 게 토지도 요새 또 인기가 좋아요. 아, 그야말로 땅값. 예, 네. 예전에는 토지가 인기가 정말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요새는 또 이제 인기가 좋은 이유가 토지에서 이제 보상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도시도 신도시 생기고 개발. 이런 예, 그런 예. 분들이 땅으로 돈 번 사람들은 또 땅으로 돈 벌라 그래요. 네. 자꾸 토지, 대형 큰 평수들 이런 거 몰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세는 지방에 아. 역세권들, 아. 지방에 이렇게 상가 좋은 데거나 지방 부동산이네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네. 그 대학가 위주의 네. 원룸들이나 네. 상가들 네. 이런 데가 아주 인기가 많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경매에 예, 그러니까 대해서. 경매를 네. 할 때 제가 서류가 볼 게 많은데 네. 그걸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꼭 필요할 서류가 3가지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조금 실패 사례 같은 거 아. 이런 것도 제가 곁들여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정말 그게 궁금해요. 정말 이걸로 돈을 번 분들 또는 실패한 분들의 그 그렇죠. 케이스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고요. 다음 순서 넘어가 보죠.